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제 한 70대 어르신께서 그냥 다리가 좀 붓는다고 생각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다리가 붓는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무서운 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발목이 퉁퉁하신가요? 아침엔 괜찮았는데 저녁만 되면 신발이 꽉 끼나요?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나요? 그럼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쩌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거든요.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오늘은 다리가 붓는 진짜 이유,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또 집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설거지하면서 들으셔도 좋고 걸으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런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여러분, 나이 들면 다 다리가 붓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좀 붓는 것과 위험하게 붓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녁에만 살짝 붓다가 아침에 다 빠져요. 이건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침에도 붓고 저녁엔 더 심하고 눌러보면 푹 들어간 자국이 한참 안 빠져요.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나이 들면 다리가 자꾸 붓는 걸까요?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피가 흐릅니다. 심장에서 쫙 내려갔다가 다시 쫙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다리는 심장에서 제일 멀잖아요. 게다가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다시 올라가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땐 근육이 펌프처럼 피를 쭉쭉 밀어 올려줘요. 혈관도 탄탄하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이 근육이 약해집니다. 혈관도 늘어나요. 그러면 피가 다리에 자꾸 고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가 고이면 물도 같이 새어나옵니다. 그게 바로 부종이에요. 다리가 붓는 거죠.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렇게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 중에 사실은 몸속에 큰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심장이에요. 심장이 약해지면 피를 밀어내는 힘이 떨어져요. 그럼 피가 다리에 자꾸 고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계속 붓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보통 이런 증상도 같이 나타나요. 저녁만 되면 다리가 묵직하고 무거워요.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금방 피곤해지고요. 밤에 누웠는데 숨이 답답해서 베개를 높이 베고 자야 편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요. 꼭 한번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정말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조금만 늦어도 큰일 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콩팥, 그러니까 신장이에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물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필요 없는 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물은 몸에 남겨두고요. 근데 신장이 약해지면 물을 제대로 못 빼내요. 그럼 그 물이 어디로 갈까요? 다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리가 붓는 거예요. 신장 때문에 붓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다리를 꾹 눌러보면 푹 들어가요. 그리고 그 자국이 한참 안 빠져요. 아침에 일어나도 붓기가 그대로예요. 그리고 소변 보는 양이 줄어들거나 거품이 많이 생겨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신장 쪽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세 번째는 다리 혈관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다리 정맥에 있는 문이 고장 나는 거예요. 정맥에는 작은 문들이 있어요. 피가 아래로 안 내려가게 막아주는 거죠. 근데 나이 들면 이 문이 느슨해져요. 그럼 피가 거꾸로 내려가서 다리에 쌓입니다. 이걸 하지정맥류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다리가 무겁고 묵직해요. 저녁이 되면 다리가 욱신욱신 아파요. 그리고 피부 겉으로 혈관이 거미줄처럼 비쳐 보이기도 해요. 오래 서 있으면 더 심해지고요. 특히 여자 어르신들한테 더 많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갑상선이에요. 갑상선은 목에 있는 작은 기관인데요. 우리 몸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약해지면 몸 전체가 느려져요. 그럼 얼굴도 붓고 다리도 붓고 몸도 자꾸 추워요. 특히 갑상선 때문에 붓는 건 좀 단단해요. 눌러도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 보이고요.
요즘 피곤하고 추위를 많이 타고 얼굴이랑 다리가 계속 붓는다? 그럼 갑상선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5번째, 피떡 때문에 붓는 경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피떡이 뭐냐면요. 피가 뭉쳐서 혈관을 막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쪽은 피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부어오르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증상이 확실해요. 갑자기 한쪽 다리만 확 부어요.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만 퉁퉁 붓거나 그 반대거나. 그리고 그 다리가 뜨끈뜨끈해요. 만져보면 열이 나요. 색깔도 좀 붉거나 보라색으로 변하고요. 이런 증상이 보이면요. 제발 좀 이따 나아지겠지 이러지 마시고요.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진짜 위험해요. 피떡이 떨어져 나가서 폐로 가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에이, 나는 그냥 좀 붓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병이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정말 그냥 붓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정말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증상들을 느끼신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첫째, 숨이 자주 차요. 조금만 걸어도 헥헥거려요. 계단 오르기 힘들어요. 둘째, 눈 주변까지 붓기 시작해요. 다리만 붓는 게 아니라 얼굴도 붓고 특히 아침에 눈두덩이 퉁퉁해요. 셋째, 소변 보는 양이 확 줄었어요. 전에는 하루에 5-6번 봤는데 요즘은 3번도 안 봐요. 넷째, 한쪽 다리만 유독 많이 붓고 또 뜨거워요. 다섯째, 일주일 넘게 계속 붓고 전혀 안 빠져요. 이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면요. 꼭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70대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매일 저녁마다 다리가 퉁퉁 부었대요. 근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하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너무 차서 응급실에 가셨대요. 알고 보니까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르신 말씀이 그때 그냥 다리만 좀 붓는 줄 알았지. 이게 심장 문제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요, 다리 눌린 자국이 1시간이 지나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었대요. 정말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 잘 받으셨다고 해요. 이 2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처음엔 다 그냥 좀 붓는 거겠지 하고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 알겠어. 근데 나 지금 당장 병원 가기는 좀 그렇고. 집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종아리 운동이에요. 이거 진짜 쉬워요. 그냥 앉아서 발끝을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위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게 뭐냐면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를 쫙쫙 밀어 올려주는 거죠. 하루에 3번만 하세요. 한 번에 5분씩만요. 텔레비전 보면서 하셔도 되고 화장실 다녀와서 하셔도 돼요. 정말 효과 있습니다. 두 번째, 짠 음식 줄이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짠 음식 먹으면 우리 몸이 물을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그럼 물이 빠져나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더 붓는 겁니다. 특히 국물 있는 찌개, 국 이런 거 조심하세요. 젓갈, 장아찌, 김치도 짜잖아요. 그리고 라면 국물은 정말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도 국물이 맛있는데.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참으세요. 다리 붓는 거 없애려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세 번째, 물 마시기. 물을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물은 마셔야 돼요. 근데 조금씩 자주 마셔야 됩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들이키면 오히려 더 부어요. 한 모금씩 자주자주 마시세요. 그럼 우리 몸이 물을 잘 순환시켜요. 네 번째, 다리 절대 꼬지 마세요. 이거 습관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앉으면 다리 탁 꼬는 거. 근데 이거 하면 혈관이 눌려요. 그럼 피가 안 돌잖아요. 그래서 더 붓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라도 다리 쫙 펴고 앉으세요. 5번째, 저녁에 다리 올리기. 이거 정말 좋아요. 저녁에 텔레비전 보실 때요, 다리를 벽에다 살짝 기대세요. 그냥 10분만요. 그럼 중력 때문에 피가 자연스럽게 심장 쪽으로 쫙 내려갑니다. 부기가 확 빠져요. 6번째, 꽉 조이는 양말 신지 마세요. 특히 발목 부분이 꽉 조이는 양말 있잖아요. 그거 신으면 혈관이 눌려서 피가 안 돌아요. 양말은 헐렁한 거 신으세요. 자국 안 남는 거로요. 7번째, 매일 걷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오래 걸으실 필요 없어요. 20분만 걸으세요. 매일요. 그냥 집 앞 한 바퀴라도 좋아요. 걷는 게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혈액순환에는요. 8번째, 오래 서 있지 말고 오래 앉아 있지도 마세요. 가만히 서 있으면 피가 다리에 자꾸 고여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도 안 좋아요. 중간중간 움직여주세요. 서 계셨으면 잠깐 앉고 앉아 계셨으면 잠깐 일어나서 걸어주고.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8가지 방법 알려드렸어요. 어렵지 않죠? 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집에서 관리를 잘해도 이런 증상은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한쪽 다리만 갑자기 확 부었어요. 그 다리가 뜨겁고 붉어요. 숨이 자꾸 차요. 일주일 넘게 붓기가 전혀 안 빠져요. 이런 경우는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내일 가지 뭐 하지 마시고요. 당일에 가세요.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조금만 늦어도 큰일 날 수 있는 신호들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병원 가면 이것저것 다 검사하자고 하잖아. 귀찮고 돈도 들고.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돌이키기 정말 힘들어요. 특히 심장이나 콩팥 같은 건 더 그래요. 조금 귀찮아도 조금 돈이 들어도 미리 확인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나중에 크게 아프면 그때는 더 힘들고 돈도 더 들어요. 그러니까 제발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들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다리가 붓는 건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위험한 신호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해진 신호일 수도 있고, 콩팥이 나빠진 신호일 수도 있고, 혈관에 피떡이 생긴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특히 이런 증상들 조심하세요. 숨이 자주 차거나, 한쪽 다리만 확 붓거나, 일주일 넘게 붓기가 안 빠지거나, 소변이 확 줄었거나, 이런 거 보이면 바로 병원 가세요. 그리고 집에서는 종아리 운동하고, 짠 음식 줄이고, 물 조금씩 자주 마시고, 다리 안 꼬고, 저녁에 다리 올리고, 매일 조금씩 걷고. 이것만 해도 정말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냥 걱정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많은 어르신들이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다가 나중에 크게 아픈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다리가 붓는 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몸이 여러분한테 조용히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이상해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은 정말 소중합니다. 돈 벌 수도 있고, 집도 다시 살 수 있고, 차도 다시 살 수 있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되돌리기 정말 어려워요. 특히 우리 나이 되면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몸을 잘 챙기세요. 작은 신호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하나하나 실천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리 붓는 거 가볍게 보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 잘 듣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 편이에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여러분.